최근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데 이어 FDA가 반발하며 허용량 이내는 괜찮다고 맞불을 놓았었는데요. 하루 55캔 이내면 괜찮다고 해서 얼마 전 저도 한자리에서 3캔을 내리 마셨는데 며칠 뒤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스파탐은 간과 면역체계,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 등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심지어 허용치의 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은 유효했습니다. 오늘은 아스파탐을 허용량 이내에 먹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에 대해 논문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앞으로 아스파탐을 계속 먹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연히 어떤 한의사님의 블로그에서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연구한 논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논문도 다른 논문들이랑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을 할 때 아스파탐을 과다하게 주입하고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뻔하디 뻔한 논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스파탐의 부작용을 알린 논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용량 이내로 주입하는 실험도 동시에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FDA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과는 허용치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체기관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아스파탐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장내 효소로 인해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대사됩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서 세포를 노화시키고 손상시키는데요. 우선 혈액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파탐은 혈액세포의 세포막 손상을 야기했는데요. 림프구의 증식이 감소하고 사멸로 이어지게 되어 면역력이 줄어들게 하고요. 적혈구의 노화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소판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혈액이 과응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신경세포는 다른 조직들에 비해 많은 고농축의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서 산화반응에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 뇌의 해마와 전두피질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학습 능력, 기억력, 판단력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간과 신장입니다. 아스파탐은 간의 항산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간세포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스파탐 대사 과정에서 방출되는 메탄올은 쥐의 간에서 세포들이 스스로 죽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신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신장 손상을 유발하여 신장 기능 저하를 야기했고 신장의 섬유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스파탐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물 실험 및 대규모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통해 일상적으로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장대사 질환이 증가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심장 조직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며 심근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스파탐은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파탐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박테리아 억제를 입안에서만 하면 좋은데 장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장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저용량의 아스파탐을 8주간 섭취한 쥐에서 포도당이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쥐들에게 항생제 치료를 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다시 바꿔줬더니 포도당 조절을 다시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스파탐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용량의 아스파탐으로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허용량 이내라고 안심했는데 생각보다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로 콜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작은 희망을 가져보자면 이 실험 결과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래서 인체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처럼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음료를 즐겨 드셨다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무엇이 100% 정답이다 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